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치유본가의 강사 유정선이고요. 어, 그, 제가 오늘 강의할 그 내용은 우리 자연치유본가의 오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김용희 대표님과 이영수 원장님께서 부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세계 명인까지 인정을 받으셔서 네, 그 큰 기반을 또 마련을 해 주셨고 또 이제 그 깊은 그 학문의 뿌리에서 이제 저는 산모의 몸과 회복을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특히 오늘 강의할 치골결합 이게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을지 강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 일단 먼저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없으시면 제가 알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제목은요. 걸음조차 힘든 산모를 위한 기적, 시골결합 이계 임상 세미나입니다. 이 교육은 그 비의료인이 진단, 치료가 아닌 증상 이해와 안전한 안내를 위한 강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관리사가 산후관리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은 치골결합 위계를 이해하고 산모의 증상을 빨리 알리차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를 구분하고 일상생활에서 덜 아프게 움직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단, 치료, 교정은 의료기관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산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늦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떨어져서 제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저는 관리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을 하실 때도 특히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의 흐름은 해부학적 구조, 자연분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정의와 분류 원인, 통증과 병원 진단, 회복 돌봄과 일상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치골결합의 해부학적 구조. 치골결합은 좌우 치골을 앞쪽에서 이어주는 연결 부위이고요. 섬유 연골과 인대로 이루어져 평소에는 아주 적은 움직임만 허용합니다. 걷기, 서기, 체중 지지를 할 때 골반의 안정성을 돕고요. 분만 때는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벌어지면 통증과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골결합 부위가 딱 요 부위예요. 그래서 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임신과 분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첫 번째 호르몬입니다. 임신 중에는 인대와 관절이 평소보다 느슨해질 수 있고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골반의 유연성이 증가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만 과정인데요.
아기가 내려오고 힘주기와 자세 변화가 반복되면 앞 골반의 하중이 집중됩니다. 큰 아기, 장시간 분만, 다리를 크게 벌리는 자세는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급속 분만으로 인해 탄성 한계 초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은 정상 회복을 하고요. 일부는 골반통, 불안정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치골결합이계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대와 근육이 약간 너덜너덜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복이 어렵다. 자, 자연분만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흔히 겪는 일반 회복 통증은 근육통, 회음부 불편감, 배뇨시 통증, 일반적인 골반 통증, 산후 출혈로 인한 어지럼증, 출산 후 혈압, 변비, 치질, 번열 등이 있습니다. 번열은 그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심한 앞골반 통증과 걷기 어려움 조합이면 그 치골결합 위계를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치골결합 위계 정의와 분류. 정의는 치골결합이 10mm 이상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상태의 산과적 손상이다. 10mm는 1cm죠. 그래서 이 부위가 1cm가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상 벌어졌을 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뼈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걷고 생활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대만 삐끗해서 늘어나도 쩔면서 걷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뼈가 벌어져 있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은 할 건데 얘를 꼭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분류는요. 경한 분리. 통증은 있으나 움직임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오타가 있는데 중증도 분리입니다. 통증이 심하고 일상 동작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 심한 분리는 보행장애, 불안정성, 추가 신경방광 증상 발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간격 기준은 선행 연구랑 문헌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교육용 분류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한 분리, 그러니까 제 임상에서 경한 분리는 걸을 수는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증은 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수유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중증도 분리는 생활에 일단 제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워커라고 의료용 기계, 그 보조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걷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걷거나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심한 분리는 아예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한 분리는 1cm에서 2cm 미만, 그리고 중증도는 2cm에서 3cm 미만, 심한 분리가 3cm 이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